톨스토이. 에밀리안은 남의 집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 어느 날 에밀리안이 초원을 지나 일을 하러 가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바로 앞으로 폴짝 뛰어들었다. 에밀리안은 하마터면 개구리를 밟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에밀리안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으세요, 에밀리안?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에 걸친 이 옷밖에 없는데요. 아무도 저를 남편으로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아내로 삼으세요. 에밀리안은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야 좋지요. 하지만 잠은 어디서 자고 뭘 해서 먹고 살죠?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가씨가 말했다. 좀 덜 자고 더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든 먹고 입는 건 문제 없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에밀리안이 말했다.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읍내로 가요. 에밀리안과 아가씨는 읍내로 갔다. 아가씨는 에밀리안을 읍내 변두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살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왕이 마차를 타고 읍내에 나왔다가 에밀리안의 오두막을 지나고 있었다. 에밀리안의 아내가 왕을 보려고 나왔는데 왕이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왕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차를 멈추게 하고 에밀리안의 아내를 불러 물었다. 너는 누구냐? 농부 에밀리안의 아내입니다.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어찌 농부와 결혼했느냐? 넌 왕비가 되어야 마땅한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농사꾼 남편으로 충분합니다. 왕은 에밀리안의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났다. 궁으로 돌아왔지만 에밀리안의 아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왕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그녀를 차지할지를 계속 궁리했다.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은 왕은 신하들을 불러 방법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말했다. 에밀리안에게 궁으로 일하러 오라고 명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아주 힘든 일을 시켜 죽게 하겠습니다. 에밀리안의 아내가 과부가 되면 임금님이 데려오시면 됩니다. 왕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에밀리안에게 궁으로 일하러 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아내와 함께 궁에 와서 살라고 했다. 심부름꾼이 에밀리안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했다. 그러자 에밀리안의 아내가 말했다. 가세요, 여보. 낮에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에밀리안은 집을 나섰다. 궁에 도착하자 왕의 집사가 물었다. 왜 아내 없이 혼자 왔느냐? 왜 제가 아내를 데려와야 합니까? 에밀리안이 반문했다. 제 아내는 살 집이 있는데요. 왕의 궁전에서 신하들은 에밀리안에게 두 사람 몫의 일을 시켰다. 에밀리안은 맡은 일을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세상에 에밀리안은 지시받은 일을 전부 해냈다. 그걸 본 집사는 다음 날은 4배나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에밀리안이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은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화덕은 훈훈하게 데워져 있고 에밀리안이 먹을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내는 탁자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에밀리안을 반갑게 맞이하고 식탁을 차려 저녁을 먹게 했다. 그러고는 일이 어땠는지 물었다. 지독했소. 감당 못할 만큼 힘든 일을 시키지 뭐요. 일에 치여 죽게 만들 작정인가 보. 일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세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리지 말고 그냥 계속해 나가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에밀리안은 드러누워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일하러 가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일을 했다. 그랬더니 보시라. 저녁이 되자 일이 다 끝났고 에밀리안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신하들은 날마다 에밀리안이 할 일을 늘렸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항상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일주일이 지나자 왕의 신하들은 힘든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에밀리안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이 필요한 일을 시켰지만 그 방법도 소용이 없었다. 목수일, 석공일, 지붕을 올리는 일 등 어떤 일을 시켜도 에밀리안은 제 시간에 거뜬히 해내고는 저녁에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둘째 주가 흘러갔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불러 나무랐다. 내가 왜 너희들을 공짜로 먹여 살려야지? 2주나 지났는데 너희가 한 게 뭐 있느냐? 일을 시켜 에밀리안이 지쳐 떨어지게 하겠다더니 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녀석은 매일 저녁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집에 가더구나. 날 우롱할 작정이냐? 신하들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힘든 일을 시켜 에밀리안을 지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안은 어떤 일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내버리듯 모든 일을 뚝딱 해치웠지요. 절대 지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이 필요한 일을 시켰지요. 에밀리안이 그 일들을 해낼 만큼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킨 일을 전부 다 해치웠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다 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에밀리안이나 그의 아내가 자신들을 도와주는 마법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에밀리안에게 질렸어요. 저희도 그가 도저히 해내지 못할 일을 찾고 싶습니다. 이제 기한을 딱 하루 주고 성당을 지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에밀리안을 불러서 하루 만에 궁전 앞에서 성당을 지으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그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왕명을 어겼으니 목을 베십시오. 왕은 에밀리안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 명을 잘 들어라. 내일 저녁까지 내 궁전 앞 광장에 새 성당을 지어라. 내일까지 성당을 완성하면 상을 내리고 그렇지 못하면 네 목을 베겠다. 왕의 명을 들은 에밀리안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얼른 준비하시오. 이곳에서 도망쳐야 하오. 아니면 난 아무 잘못도 없이 죽게 될 거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지요?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소. 왕이 내일까지 단 하루 만에 성당을 지으라는 명을 내렸소. 성당을 짓지 못하면 내 목을 벨 거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도망쳐야 하오. 그러나 아내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왕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 우린 붙잡힐 거예요. 우리가 왕에게서 도망치기란 불가능해요. 능력이 닿는 한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른단 말이오? 여보, 낙담하지 마세요. 이제 저녁이나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때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아는 겨우 누워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내가 일찍 그를 깨웠다. 어서 가서 성당을 완공하세요. 여기 못과 망치가 있어요. 아직 하루치 일이 남아있어요. 에밀리안이 읍내로 나가 궁전 광장에 이르자 커다란 성당이 완성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에밀리안은 필요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자 성당이 다 지어졌다. 왕이 잠에서 깨어 궁전 밖을 내다보니 성당이 보였고 에밀리안은 여기저기에 못을 받고 있었다. 왕은 성당이 생긴 것이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에밀리안에게 벌을 내리고 그의 아내를 차지할 수 없게 되어 화가 났다. 왕은 다시 신하들을 불렀다. 에밀리안이 이 일마저도 해냈다. 그 녀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구실이 없어졌어. 그 녀석한테는 이것도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어.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라. 그러지 못하면 그 녀석뿐 아니라 너희들 머리도 싹 베어버리겠다. 신하들은 에밀리안에게 궁전 근처에 배들이 오가는 강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릴 계획을 세웠다. 왕이 에밀리안을 불러 이 새로운 과제를 맡겼다.
네가 하룻밤 만에 성당을 지을 수 있다면 이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내일까지 완벽하게 완성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네 목을 베겠다. 에밀리아는 전보다 더 풀이 죽어 속으로 슬퍼하며 아내에게 돌아왔다.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아내가 물었다. 왕이 또 새로운 일을 시켰나요? 에밀리아는 아내에게 왕이 시킨 일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하지만 아내가 대답했다. 군사들에게서 도망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 잡힐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에밀리안이 신음하듯 내뱉었다. 여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녁을 먹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때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아는 누워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웠다. 궁전으로 가세요.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궁전 앞에 나루터 근처에 흙더미가 쌓여 있으니 삽으로 평평하게 고르기만 하면 돼요. 왕이 잠에서 깨어 밖을 보니 전에는 없던 강이 보였다. 배들이 오가고 에밀리아는 가래로 흙더미를 고르고 있었다. 왕은 놀라웠지만 강도 배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저 에밀리안에게 벌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속만 탈 뿐이었다. 저 녀석은 못하는 일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왕은 신하를 불러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에밀리안이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라. 우리가 어떤 궁리를 해도 저 녀석이 다 해내니 내가 그의 아내를 차지할 수 없구나. 신하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고 왕에게 나아가 고했다. 에밀리안을 불러와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들고 오너라 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에밀리안은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왕께서는 그곳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가 무엇을 들고 오든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밀리안의 목을 베고 그의 아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왕은 에밀리안을 불러 명했다.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너라.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네 목을 베겠다. 에밀리안은 아내에게 돌아가서 왕의 명령을 들려주었다. 신하들이 왕에게 당신을 사로잡을 방법을 가르쳐줬군요. 이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아내는 앉아서 깊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멀리 계시는 우리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늙은 농부의 아낙네이자 군인들의 어머니죠. 할머니가 어떤 도움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궁전으로 오세요. 전 그곳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왕의 신하들에게서 달아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데려갈 거예요. 하지만 그리 오래 갇혀있진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할머니가 시킨 일을 다 하면 곧 저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해주었다. 남편에게 전대 하나와 물레가락을 주면서 이걸 할머니께 드리세요. 할머니가 이 징표를 보면 당신이 내 남편이란 걸 아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디로 갈지 길을 알려주었다. 에밀리아는 길을 떠났다. 그는 읍내를 벗어나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곳에 이르렀다. 에밀리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훈련이 끝난 군인들이 쉬려고 바닥에 앉자 그가 다가가서 물었다. 혹시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길과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아세요?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켰습니까? 왕입니다. 우리는 군인이 된 바로 그날부터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죠. 그래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에멜리아는 군인들과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먼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 마침내 숲에 도착했다. 숲속에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고 집 안에는 농부와 군인들의 어머니인 아주 늙은 노파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물레로 아마씨를 잡고 있었다. 노파는 씨를 뽑으면서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침을 묻히는 게 아니라 눈가로 가져가 눈물을 적셨다. 노파는 에멜리안을 보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다. 여긴 왜 왔어? 에멜리안은 노파에게 물레가락을 주면서 아내가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파는 금세 유순해지더니 에멜리안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에멜리안은 노파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아내와 결혼해서 읍내에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일을 했고 궁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성당을 짓고 배들이 오가는 강을 만들었는지, 왕이 이제 어떻게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등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다. 노파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그쳤다. 그리고 때가 되었군 하고 중얼거리더니 에멜리안에게 말했다. 좋아, 이제 자리에 앉게나. 먹을 것을 좀 내오겠네. 에멜리안이 음식을 먹고 나자 노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주었다. 여기 실몽당이가 있네. 이걸 굴려서 그 뒤를 따라가게. 바다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따라가야 하네. 바다에 도착하면 큰 도시가 보일 걸세. 도시로 들어가 맨 끄트머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그리고 그곳에 자네가 찾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게. 제가 찾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것인지 알 수 있죠, 할머니?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복종하는 무언가를 보면 그게 바로 자네가 찾는 물건일세. 그걸 빼앗아 왕에게 가져가게. 왕은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할 걸세. 그러면 찾으시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깨뜨려 버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걸 두드리면서 강으로 들고 가 산산조각 내서 강에 던져버리게. 그러면 자네는 아내를 도로 찾고 내 눈물도 마르게 될 걸세. 에멜리아는 노파와 작별한 뒤 실몽당이를 굴리기 시작했다. 실몽당이는 구르고 굴러 마침내 바다에 도착했다. 바닷가에는 큰 도시가 있었고 도시의 가장 끝에는 큰 집이 있었다. 에멜리아는 그 집에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에멜리아는 누워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어보니 그 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뗄나무를 베어오라고 시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들은 순순히 따르지 않고 너무 일러요. 아직 시간 많은걸요. 라고 말대꾸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가거라. 네 아버지는 뼈마디가 욱신거리는데 아버지가 직접 가게 할 셈이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아들은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만 다시 잠이 들었다. 아들이 잠이 들자마자 거리에서 무언가가 덜커덕덜커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은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걸치고 거리로 나갔다. 에멜리아는 그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벌떡 일어나 따라 나갔다. 그러자 한 남자가 배에 무언가를 묻고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가 그 물건을 두드리자 요란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들은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에멜리안이 달려가 보니 그것은 양쪽 끝에 가죽을 댄 작은 통처럼 생긴 둥근 물건이었다. 에멜리안은 그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북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속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멜리아는 그 대답에 놀라면서 북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에멜리아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북치는 사람을 따라갔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그가 누워서 잠이 들자 북을 가지고 달아났다. 에멜리아는 쉬지 않고 달려 자신이 살던 읍내에 도착했다. 아내를 보러 갔지만 아내는 집에 없었다. 에멜리안이 떠난 다음 날 왕이 아내를 데려간 것이다.
그는 궁으로 가서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갔던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고하자 왕은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했다. 하지만 에멜리아는 고집을 부렸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왔고 왕이 원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왕이 나오시지 않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제야 왕이 나와서 물었다. 어디에 다녀왔느냐? 에멜리아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내가 말한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에멜리아는 북을 가리켰다. 하지만 왕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이 아니라면 박살을 내야겠군요. 악마에게 줘도 되겠지요? 에멜리아는 북을 들고 두드리면서 궁전을 나왔다. 그가 북을 두드리자 왕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와서 에멜리안에게 경례를 하고 명령을 기다렸다. 왕은 창가에 서서 자신의 군대에게 에멜리안을 따라가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에멜리안을 따라갔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에멜리안의 아내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했다. 그리고 에멜리안에게 사람을 보내 북을 자신에게 달라고 청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에멜리안이 말했다. 이걸 부수어 그 조각들을 강에 버리라고 들었거든요. 에멜리안은 북을 들고 강으로 내려갔고 병사들도 뒤따라갔다. 강둑에 다다랐을 때 에멜리안은 북을 산산조각 내서 강물에 던졌다. 그러자 병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에멜리안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왕은 그 뒤로 더 이상 에멜리안을 괴롭히지 않았다. 에멜리안과 아내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